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총 3편으로 구성했고요. 오늘 그 첫 번째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컨텐츠는 다음과 같고요.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이 기계학습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모델들을 성과를 평가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저는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리그레션과 클래시피케이션 그 두 가지 모델, 즉 supervised learning에 해당하는 regression과 classification 모델에 대한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supervised learning부터 시작할 거고요. 자, 나중에 우리가 이제 unsupervised learning도 대표적인 몇 가지를 볼 텐데, supervised learning 중에서도 가장 이제 첫 번째 기초가 되는 multiple linear regression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통계학 공부를 하면서 사실은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 공부를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기계학습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 또 우리가 다시 이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이 가장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통계학에서와 좀 어떤 관점의 차이가 있는지 오늘 그런 얘기도 좀 해보고요. 총 3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은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수학적인 내용,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이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은 이제 일종의 리그레션의 문제죠. 자, 리그레션, 자, 회귀라고 부릅니다. 자, 회귀라는 것은 여러 개의 독립 변수, 즉 x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거죠. 독립 변수라고 우리가 통계학에서 불렀었는데요. x1, x2, 뭐 xp개까지 이렇게 있을 거고요. 하나의 연속형 종속 변수, 즉 dependent variable. 자, 여기서 연속형이란 말이 그 통계학에서 썼던 그 continuous variable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어떤 숫자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 종속 변수를 우리가 y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x들과 y와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서 나중에 x들이 있을 때 y를 알아맞히겠다, 뭐 이런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중고차 딜러가 어떤 차를 이제 판매하는데, 중고차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지금 표현된 중고차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근데 많고 그 차 한 대 한 대가 전부 다 어떤 값들이 이제 우리가 파악이 됩니다. 그 중고차의 실제 이제 팔린 가격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 여기 보시는 여러 가지 뭐 에이지도 있고요. 뭐 킬로미터스, 오도미터에 나타난 얼마나 많은 킬로미터를 뛰었냐, 마일리지를 뛰었나, 뭐 그것도 있을 거고요. 뭐 퓨얼 타입도 디젤 차량이냐, 뭐 페트롤 차량이냐, 이 퓨얼 타입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여러 개가 있겠죠. 자, 우리가 만약에 이 아래에 있는 정보를 보고 이 프라이스를 내가 알아맞히겠다, 자, 이런 문제가 된다면, 프라이스는 이제 컨티뉴어스한 값, 즉 숫자, 뉴메리컬한 값 중에서도 이제 컨티뉴어스한 값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제 디펜던트 베리어블이라고 한번 불러봅시다. 종속 변수란 얘기죠. 타겟이라고 불러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머지 x들은 전부 다 independent variable 혹은 뭐 attributes라고 이제 기계학습 쪽에서는 부르고요. 그 다음에 feature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래서 저런 상황에서 이제 x를 가지고 y를 알아맞혀야 되는데, 자, 그러면 기본적인 수학적인 조금 이해가 좀 필요해요. 첫 번째 나오는 얘기가 linear function이라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리니어 펑션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y는 mx 플러스 c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m하고 c는 어떤 상수가 되고요. 지금 현재 보시는 이거는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죠. 만약에 우리가 x가 여러 개다, 그러면 이제 이게 y는 뭐 m1x1 더하기 m2x2 더하기 뭐 m3x3 더하기 c, 이렇게 해도 이거는 리니어 펑션이에요. 자, 리니어 펑션이란 말을 제가 썼습니다. 자, 리니어 펑션, 선형의 식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 여러 개 있는 건 놔두고 요 수학식이 어떻게 생겼나 생각해 보면 이게 직선이거든요. 이게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밑에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자, 그럼 여기 이제 m하고 c의 의미가 뭐냐 생각해 보면, 만약에 x에다가 0을 집어넣어 보세요.
0을 집어넣으면 x가 여기란 얘기죠. 그때 y 값이 딱 결정이 날 겁니다. 그때 그 y가 얼마죠? c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c. 그러니까 이 c는 우리가 이것을 뭐라 그러죠? y 절편이라고 부르죠. 영어로는 y intercept. 이게 이제 y 절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m은 뭐냐? m은 x가 1 증가할 때 y가 얼마만큼 증가하느냐를 나타내겠죠. 그래서 x가 1 증가할 때 y가 얼마나 증가하느냐. 자, 그것을 우리가 기울기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slope, 기울기. 그림으로 따지면 내가 만약에 x가 여기 있는데 그게 요만큼 이렇게 증가했을 때, 즉 요만큼 증가했을 때 y는 요만큼 증가했잖아요. 그러니까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그것이 바로 기울기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이제 이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 봤는데 나중에 우리가 요렇게 생긴 수학식도 이제 한 번씩 만날 거예요. 어떤 x에 이승이 들어가 있고 앞에 어떤 상수가 붙어 있는, 뭐 뒤에 뭐 이 c라고 하는 뭐 혹은 뭐 다른 상수가 붙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여튼 이 x의 이승이라는 텀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요거는 이제 어떤 식이라 부르냐? quadratic function이라 불러요. x의 quadratic function.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2차식이란 뜻입니다. 2차식. 아까 왼쪽에 봤던 건 1차식이고 이거는 2차식이에요. 어떻게 생겼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x고 이게 y면 이제 이렇게 생겼죠. x가 0 집어넣으면 y도 0이 나오겠네요. 이 그림은. 그리고 이게 포물선처럼 생겼거든요. 이게 만약에 내가 뒤에 플러스 c라고 붙인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 그래프가 그대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이제 c가 되겠죠. 아, 그렇구나. 자, 그 정도는 아마 여러분 친숙하리라 보고요. 자,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다 공부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기울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자, 직선이 있을 때는 직선의 기울기가 아주 명확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곡선을 가지고 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2차식이라는 얘기지. 이 f of x가, 자, 이게 y는 이게 y축이고 y는 f of x라는 그래프인데 y는 f of x의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뭐 할까요? 뭐 3x의 2승이다. 만약 이렇다면 이제 이게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게 직선이 아니고 곡선이거든. 거기에 있는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어. 그럼 이 x축의 값이 요 점은 스몰 a라 부르고 요걸 스몰 b라 부르자. 그때 이 세로축은 뭐 f of a라 부르고 f of b라 부를 수 있겠죠. 이때 만약에 내가 a란 점과 b란 점을 잇는 이 직선, 까만색 직선을 가지고 그 기울기를 구하겠다. 그러면 아까 했던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AB 직선의 기울기는 B 빼기 A 분의 F of B 빼기 F of A 이렇게 되겠죠.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니까. 자, 이것을 또 다른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델타 X 분의 델타 X가 바로 A의 증가량이죠. 그 다음에 여기 적혀있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이게 B거든. F of B 빼기 F of A였으니까 B를 그냥 그렇게 바꿔 쓴 거예요. 자, 이것이 A와 B라는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다. 그죠? 직선의 기울기다.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A하고 B가 되게 만약에 가까워지면 이 점하고 이 점이 되게 일로 가고 뭐 아니면 한쪽이 이게 일로 가든지 두 점이 아주 가까워지면 결국 만나서 한 점이 되겠죠. 어느 한 점이 될 거라고. 그럼 그 점에서의 기울기는 뭐냐? 한마디로 접선의 기울기라고 부르는 건데 접선의 기울기. 이거는 뭘까? 자, 그것은 가만 생각해 보면 아까 봤던 요 수학식을 끌고 와 가지고 요 수학식을 적어 놓고 이 델타 x를 아주 작게 만든다는 얘기죠. 델타 x를 아주 작게 만든다. 그것을 요런 수학적인 노테이션을 썼습니다. 리미트 이란 표기를 썼고요. 델타 x가 0으로 간다 라고 해서 화살표로 적어 놓은 거예요. 극한을 보낸다, 그 극한을 구한다, 뭐 이렇게도 수학적으로는 얘기하는데 리미트를 구한다 이렇게 해요. 자, 이런 과정이 지금 그리고 지금 요 수학식을 극한으로 보내는 이 과정을 뭐라 부르냐면 우리가 디퍼런시에이션을 한다.
differentiation을 한다. 자, 이게 우리나라 말로 미분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미분을 한다.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래서 나온 이 결과를 뭐라 부르냐? derivative라고 불러. 영어로. derivative. 이걸 우리나라 말로 도함수라고도 부르고요. 뭐 이렇게 미분 값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런 노테이션을 쓰기로 했어. F에다가 이렇게 점을 하나 딱 찍어 가지고 그다음에 이 점은 A니까 이제 A라고 적어 줘야 되는 거지. 자, 이걸 뭐라 부르냐? 이거 수학적으로 읽을 때 뭐라 읽느냐? F 프라임. 저 점 찍은 걸 프라임이라 불러요. F 프라임 of A. 자, 이렇게 읽습니다. F 프라임 of A. 자, 그래서 F 프라임 of A를 구하면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우리가 이 곡선에 대해서 A라는 X 값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혹은 데리버티브 혹은 도함수 혹은 미분값 이 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수학식이 y는 3x의 2승이라는 수학식이라면 이걸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만약에 2다. 그럼 그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냐? 자, 이것을 구할 수 있어요. 이런 거 구한다고 우리가 고등학교 때 미분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했던 거예요. 자, y가 3x의 2승이면 이 미분을 구하는, 즉 디퍼런시에이션 하는 이 행위를 수학식으로 이렇게 표기하기로 했어. dy over dx. 이 d는 이제 difference란 얘기예요. difference, 차이. 그래서 이렇게 노테이션 쓰면 이걸 미분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공식이 여러 개 있는데 그걸 내가 다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결과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이 이게 6x라는 걸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자, 이건 미분하면 6x거든요. 그러면 이 x라는 값이 2라는 곳에서 이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란 얘기냐? 얼마란 얘기냐? 즉, 자, 이게 f of x니까, 자, f prime of 2는 얼마란 얘기냐? 여기다가 x에다 2 집어넣으란 얘기예요. 그럼 6이 12가 되겠지. 이게 바로 이 x가 2를 가질 때 그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미분이라는 걸 해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려고 한다. 자, 일단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우리가 수학식이 그냥 f of x가 아니라 f of x도 있고 y도 있고 z도 있고 여러 가지 문자들이 들어가 있는 수학식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개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x와 y에 관한 식이다. 그래서 x도 들어있고 y도 들어있고 그 다음 어떤 상수도 들어있네요. 자, 이거를 만약에 내가 x가 1 증가할 때 이 값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보겠다. x가 1 증가할 때 요 값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보겠다. 그러면 이 수학식을, 이 f를 x에 관해서만 미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df 또 dx라고 적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적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뭐 x를 적어도 되고 y를 적어도 되는 겁니다. 어차피 y가 이게 y가 있으니까 이제 y를 적으면 안 되겠네요. 그냥 요 수학식을 f를 적읍시다. 요렇게 적어야 되는데, 요게 이제 다른 변수가 있는 와중에서 한쪽만 미분하니까 우리가 이런 걸 뭐라 부르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partial derivative를 구한다. partial derivative를 구한다라고 하고 이것을 편미분한다. 편미분을 구한다. 이렇게 불러요. 편미분. 한쪽만 미분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수학 노테이션 조금 다르게 써야 되니까 어떻게 한다? round D라는 표현을 씁니다. D를 조금 부드럽게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round D라고 제가 읽었습니다. 요렇게 노테이션을 쓰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요렇게 썼어요. 요렇게. 그래 놓고 요거를 x만 바라보고 x가 아닌 것들은 전부 다 상수 취급을 해버리면 요게 미분하니까 2x 되고, 여기서 이 y를 상수 취급해버리니까 x에 관해서 미분하니까 y는 상수 취급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x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y가 되고, 상수만 있는 것은 그냥 없어진다. 0이 된다. 0.
그러니까 이건 없고, 자, 이렇게 되더라. 자, 그래서 지금 방금 우리가 미분의 개념과 편미분에 대한 개념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미분은 뭐 하는 거라고? x가 1 증가할 때 y가 얼마나 증가하는가에 대한 그 기울기를 구하는 것이다. 특히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것이고, 변수가 여러 개가 있을 때는 어느 하나에 대해서만 미분을 할 때는 우리가 그것을 편미분이라고 한다까지 지금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요 정도 수학적인 이해가 있으면 이제 회귀 분석을 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리그레션으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리그레션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심플 리그레션이 있고 멀티플 리그레션이 있어. 아직 리니어란 말 안 썼어요. 그리고 심플이라는 것은 y와 x와의 관계를 찾는 거고, 멀티플은 y와 x1, x2, xp 여러 개의 x와의 관계를 찾는 거예요. 자, 근데 그 관계식을 만들 때 수학식을 리니어 펑션을 쓸 거냐, 난 리니어 펑션을 쓸 거냐에 따라서 또 쪼개지겠죠. 그래서 먼저 이 왼쪽은 우리가 통계학 시간에 배웠던 가장 기초적인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이 되겠죠. 그 다음에 멀티플에서 기초적인 것은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난 리니어도 있느냐? 난 리니어도 있죠. 난 리니어도. 여기서도 난 리니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어떻게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면 여기가 x고 여기가 y야. 점들을 보고 이런 직선을 찾겠다. 이게 바로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이고요. 이게 리니어가 아니고 난 리니어다. 그러면 이게 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런 직선을 나타내는 수학식에 생긴 모양이 있을 거고, 이게 휘어진 이런 곡선의 수학식을 나타내는 생긴 모양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긴 모양이 좀 다르다. 수학식이. 일단 그 정도 이해하면 되고요. 자, 멀티플일 때, 자, 이 경우는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x1 축이고 이게 x2 축이고 세로 축이 y 축이다. 자, 그러면 x1, x2가 변할 때 y가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한, 즉 나의 과거의 데이터에 점들이 이렇게 있다면 이 점들을 그나마 잘 설명하는 평면을 구하는 것이 공중에 떠 있는 평면을 구하는 것이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이 하려고 하는 것이다. 난 리니어는 3차원 공간 속에 여기 보시는 이렇게 3차원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휘어진 면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막 휘어진 면. 아까 이제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 심플 난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봤던 것처럼 이 직선이 여러 개 옆으로 이렇게 여러 개 계속 모이면 면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직선이 여러 개 모여서 면이 된 거고, 이 곡선이 여러 개 모이면서 이게 막 휘어지면 이렇게 곡면이 되는 거지. 자, 이런 수학식을 찾겠다 그러면 멀티플 난 리니어 리그레션에 속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기계학습에서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학에서 기초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이 리니어한 함수들이고, 그런 가정을 전제로 두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고요. 기계학습에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주로 하는 게 주로 이 난 리니어한 함수들이에요. 그래서 이 나중에는 결국 일단 수학식이 존재해서 수학식을 찾는 문제도 있지만 나중에는 수학식을 내 눈에 볼 수 없어. 그냥 하여튼 난 리니어라는 사실만 알고 있고 하여튼 y를 예측해내는 그런 수학 모델도 있습니다. 자, 그런 건 천천히 하도록 하고, 일단 리그레션이라는 문제의 구조가 이렇게 된다. 요 정도 일단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먼저 리니어건 난 리니어건 심플이건 멀티플이건 일단 리니어 리그레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리니어 리그레션 중에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과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을 통계학 수업에 공부를 했고요. 자, 오늘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할 텐데, 먼저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부터 얘기를 할 텐데, 자, 어떤 모티베이션을 줄 수 있는 어떤 문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학생들의 중간고사 성적이 뭐뭐에 따라 다 다르다라고 하는 나의 예상이 있어. 그러니까 중간고사 성적이라는 것이 이제 y라고 두고 이 안에 이제 x가 들어가는 거야. x가 하나면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 얘기가 되는 거고, x가 여러 개면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 얘기가 되는 거예요.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이
한 개를 둔다면, 자, 심플과 멀티플의 차이죠. 자, x가 하나면 심플이에요. 그럼 하나짜리부터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의 성적은 그 x가 이게 이제 y인데 x가 공부한 시간을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 공부한 시간이 늘어나면 성적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를 봤더니 2시간일 때 81점, 4시간일 때 93점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있더라. 그래서 좀 정리하니까 x가 2, 4, 6, 8로 변했고 y가 81, 93, 91, 97로 변했어. 그래서 요게 한 쌍이고 이게 쌍이고 쌍이고 이게 쌍인 경우예요. 자, 이거를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게 x축이고 y축인데 그 각각의 쌍이 있으니까 점이 찍힐 거야. 2시간 공부하고 81점 받은 거, 4시간 공부하고 93점 받은 거. 자, 이런 식으로 점이 찍혀 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점들을 보고 x와 y와의 신이 알고 있는 관계식이 있지 않을까? 신이 알고 있는 관계식이 있지 않을까? 그 신이 알고 있는 관계식은 아무도 모르죠, 사실은. 하지만 우리가 한번 가정을 내려보는 겁니다. 신이 알고 있는 관계식은 요런 직선에다가 요만큼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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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가 나도록 맞는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지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상상을 한 것을 수학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거죠. x하고 y가, 자, x가 여러 개니까 x sub i라고 불렀고요. y가 여러 개니까 y sub i라고 불렀습니다. 자, 근데 이제 직선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요까지 하면 직선이야. 그런데 이 초록색 점들이 보니까 직선 위에 있지를 않아. 직선에서 좀 떨어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조금씩 떨어뜨리는 엡실론이라는 것을 더했다. 자, 요게 이제 신이 알고 있는 x와 y의 관계식이라고 우리가 가정입니다. 이거 이런지 아닌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 하지만 우리는 가정을 세웠다. 그럼 이 알파는 신만이 알고 있을 거고 이 베타도 신만이 알고 있을 거야. 이 엡실론은 우리가 또 어떻게 가정을 두냐면 랜덤하게 뽑아서 그냥 아무거나 갖다 붙였다. 평균은 0인데 랜덤하게 붙였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두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는 뭘 하려고 하느냐. 실제 알파와 베타는 알 수가 없어. 하지만 가능하다면 알파를 내가 추정을 해보고 베타를 추정을 해서, 즉 알파 헷, 베타 헷이라는 값을 한번 내가 찾아볼 수 없을까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찾는 방법이 바로 우리가 통계학 시간에 얘기했던 그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라는 거죠. 최소 제곱법. 자, 이거의 철학은 이런 거죠.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초록색 점이 4개가 있는데 이 점을 잘 설명하는 신이 알고 있는 그 직선이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세 번째 게 좋다 이거지. 예를 들어 이거는 어떤 문제가 있냐? 이게 너무 멀잖아. 이 너무 머니까 적절하지 않아 보여.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 이렇게 해도 여기서 여기까지 수직 거리가 너무 멀어. 이렇게 너무 머니까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 내가 찾는 좋은 수학식은 이게 간격이 좁았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 얘기는 그 간격이라는 게 엡실론인데 엡실론을 다 더해서 0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엡실론이 어떨 때는 양수고 어떨 때는 음수일 거니까. 자, 그래서 그것을 2승을 취해서 다 더해서 이게 작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죠. 그런 직선이 좋은 직선일 것이다. 그런데 이 엡실론이 뭔가 봤더니 이 엡실론이라는 것은 y에서 이거 빼주면 돼. 그래서 y에서 그거 빼줬어. 자, 그럼 그러고 나서 봤더니 요 파트가 이게 뭐냐면 내가 모르는 건 알파하고 베타예요. 그 다음에 x sub i하고 y sub i는 내가 데이터가 다 있거든. 이렇게 요게 이제 x1, x2, x3, x4고 y1, y2, y3, y4니까 다 있단 말이야. 즉 상수로 있는 거야 내 손에. 그러니까 모르는 건 알파하고 베타밖에 없지. 즉 이것은 알파와 베타에 관한 식이다 이런 얘기죠. 그 식을 이름을 뭐라 부를까? sum of square라는 뜻에서 자, sum of square. 스퀘어 취한 것을 sum 했다 이 얘기예요. sum of square.
스퀘어 취한 것을 썸했다. 그래서 S of alpha and beta라고 수학식을 만들었다 이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게 작아지도록 하는 알파 베타를 찾으면 좋겠어. 그 얘기죠. 이게 작아지도록 하는 알파 베타를 찾고 싶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알파 축이고 이게 SS 알파 베타라고 하는 값이라면 이 수학식은 보세요. 이게 지금 Y하고 X는 전부 다 상수고 만약에 알파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알파의 결국은 2차식이거든. 그럼 이 값은 어떻게 되냐? 보나마나 이렇게 돼. 이렇게. 아니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럼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뭐지? 요 WS라는 놈을 가장 작게 하는, 즉 여기가 가장 작네. 그렇게 만드는 알파가 얼마냐? 요거를 찾고 있는 거죠. 요게 아마 좋은 알파 햇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찾죠? 이게 바로 우리가 미분, 즉 데리버티브를 구했던 이유입니다. 특히나 알파, 베타 두 개가 있으니까 이것을 알파로만 미분할 거니까 편미분을 하는 거네요. partial derivative. 그래서 요것을 요 수학식을 알파로만 편미분해서, 그럼 편미분하면 기울기가 나올 거겠지. 그럼 여기서는 요 점에서는 기울기가 어때요? 기울기가 0이잖아. 수평하니까. 그걸 0으로 두는 거야. 베타에 대해서도 편미분해서 그걸 0으로 두면 요 위에 있는 이 수학식을 알파로 편미분하면 뭐 이렇게 돼. 여러분 해봐도 되고 이게 된다는 걸 지금 그냥 알면 되는 거야. 예? 이걸 뭐 외울 필요도 전혀 없어요. 하여튼 편미분해서 요것을 편미분해서 0 만든다. 요것을 편미분해서 0을 만든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0을 만들었어. 그러면 요런 수학식이 만들어질 거란 말이야. 요런 수학식. 다시 말하면 X하고 Y는 전부 다 상수고 모르는 건 알파, 베타 두 개인데 수학식이 두 개 나왔지. 그러면 알파, 베타를 연립방정식으로 풀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풀어보니까 베타 햇은 요런 수학식으로 정리가 되고 알파 햇은 요런 수학식으로 정리가 되더라. 보시면 X하고 Y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구할 수 있거든. 어떤 숫자를 내 손에 구할 수 있고. 그럼 베타 햇도 내가 여기 구했고 X바, Y바, X의 평균, Y의 평균이니까 다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알파 햇, 베타 햇 다 어떤 숫자로 나타났다. 결국 내가 생각하는 알파 햇은 어떤 값이고 베타 햇도 어떤 값이다. 이걸 찾을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는 실제 Y는 아니지만 이제부터 Y를 예측하는 Y의 추정값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Y 햇이라고 적은 거예요. 한마디로 위에 있는 점을 잘 설명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구한 거지. 직선의 방정식. 자, 요게 이제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에 대한 얘기였죠. 자, 그래서 그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를 이용한 실제 직선을 구해 봅시다. 그러면 아까 X, Y 데이터 있으니까 베타 햇은 요런 식이고 알파 햇은 요런 식이라고 했으니까 공부한 시간의 평균, 자, 이게 바로 X 바고요. 요건 성적 Y의 평균, 이건 이제 Y 바거든. 그 다음에 X1, X2 다 있는 거잖아요. 쭉쭉쭉 다 있고 Y1, Y2 다 있으니까 이거를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거 계산하면 베타 햇 구하고 X바, Y바도 구했기 때문에 이것도 다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를 구할 수 있다. 구했더니 요렇게 나오더라. 그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데이터가 X 값이 이렇고 Y 값이 이랬는데 요거는 뭐냐면 Y 햇, 나의 예측 값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 수학식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이 Y 햇이 뭐가 나온다? 83.6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 그림으로 나타내면 내가 사실은 초록색 점밖에 없었는데 초록색 점을 가지고 요 빨간색 직선을 구해서 X가 4일 때는 요런 값으로 예측하는 거고 6일 때는 요런 값으로 예측하는 거고 뭐 이렇다는 얘기죠. 혹시 여러분 중에 아니 요 초록색 있는데 왜 이걸 또 4일 때를 왜 예측합니까? 내가 그걸 알고 있는데 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이걸 예측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직선을 바탕으로 다음에 내가 공부를 하는 시간이 2.7시간이면 뭐라고 예측하는 게 좋으냐, 여기서 여기다라고 예측하자는 거지. 즉 어떤 x를 줘도 y 값을 예측할 수 있는 수학식을 우리는 가지게 되었다. 자, 그게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이죠. 그 다음에 요거를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는 이유는 우리의 이 수학 모델이 얼마나 좋은 수학 모델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 거리와 요 거리와 요 거리와 요 거리가 얼마나 짧은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요 기존에 있던 2시간, 4시간, 6시간, 8시간일 때의 y hat 값을 한번 확인해 본 겁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런 직선이 좋으냐, 요런 직선이 좋으냐, 요런 직선이 좋으냐는 요 거리가 짧은 게 좋다. 요 거리 너무 멀잖아 지금. 근데 요게 좀 짧으니까 이게 좋다. 근데 이제 이 점이 여러 가지고 이 거리가 여러 가지니까 이걸 하나로 모아서 하나의 값으로 나타내야겠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x, y 바까지 봤었고, 그러면 한마디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 요 거리, 요 거리, 요 거리, 요 거리를 한번 찾아보자. 찾아보니까 어디에서 어디 뭐 하나를 빼야 돼. y hat에서 y를 빼도 되고 y에서 y hat을 빼도 돼. 하여튼 아무거나 지금 y hat에서 y를 뺐어. 82 빼기 81 하니까 1, 88 빼기 93 하니까 마이너스 5.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막 섞여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걸 다 더하면은 그 합계가 되는데 이거 합계가 작다고 좋은 건 아니지. 왜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돼서 0에 가까워질 거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요 차이를 2승에서 더한 것을 작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걸 더해서 요거 차이를 빼서 2승에서 더한 값을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요것을 뭐라 부르냐면 요걸 잔차라 부르거든. 이걸 영어로는 자 residual. 자, 우리 통계학 시간에 한번 했었습니다. residual이라 부르고요. 그래서 이거는 residual의 자 보세요. 이게 residual인데 그것을 sum of square를 했다. 즉 스퀘어를 했다. 그 다음에 sum을 구했다. 이 sum을 구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작으면 좋은 모델이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지표도 괜찮고, 거기에다가 이 지표의 어떤 문제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점이 엄청나게 많으면 이 residual sum of square가 점점 커지겠지. 그러니까 평균으로 계산해 가지고 그게 작아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수의 n으로 나눈 것을 우리가 이제부터는 mean square error, 사실은 이 error 대신에 이걸 residual이라 써도 좋았을 것 같은데 그냥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냥 따라 부르는 거예요. mean square error.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거를 이제 error, 정확하게 말하면 residual인데, 제가 통계학 수업 시간에 error와 residual의 차이를 설명했었습니다. 자, 나중에 궁금하면 다시 가서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error라고 다시 그냥 부르고 있고요. 에라의 스퀘어 2승을 다 더해서 n으로 나누니까 평균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mean square error라고 부르고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mean square error가 작은 게 좋다. 그죠? 제가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통계학적 접근 방법으로 하여튼 최선의 수학식을 구하는 건 다 했어. 그리고 그놈의 성능을 평가할 때 이런 값들이 작으면 좋다. 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나중에 기계학습의 측면에서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을 다음 수업 동영상에서 강의를 할 때 이런 값을 가지고 뭔가 계속 반복 계산을 해서 최적의 어떤 수학식을 찾으려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 자, 아까는 x하고 y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x가 두 개야. 자, 그래서 공부 시간을 x1이라 부르고 과외 수업을 횟수를 x2라 부르자. 그때 이제 y가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x1, x2를 가질 때 y 값이 이렇더라.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x1, x2가 두 개가 있으니까 이제 이 밑바닥에 여기가 이제 x1축,
요게 이제 x2축, 프라이빗 클래스가 이제 과외 수업 횟수니까 그때 세로축이 이제 y축, 뭐 이렇게 부르면 이 y축을 여기다 적어놨네. 자, y축 똑같은 거니까. 자, 그러면 공부한 시간이 2이고 과업의 횟수가 0, 과외의 횟수가 0. 여길 때 밑바닥 이 지점에서 여기서 성적이 81점. 요 지점에서 위로 쭉 올라가서 81이라는 곳이 여기 지금 파란색 점이 찍힌 거죠. 그래서 공중에 지금 3차원 공간이니까 공중에 점이 4개가 찍혔어. 이제부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x1, x2를 가지고 y를 잘 설명하는 수학식을 얻으려고 하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그 수학식을 이런 형태의 수학식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평면의 방정식이 된다. 평면의 방정식. 그래서 어떤 요 점은 이 평면에서 좀 많이 떨어져 있을 거고 밑에 있는 거는 위로 올라가 좀 떨어져 있고 얘도 또 조금 떨어져 있고 뭐 이런 식이겠죠. 다 모든 4개의 점을 다 관통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그림이 조금 혼돈의 여지가 있어서 이게 이 점에서 저 평면으로 수직으로 그으면 여기서 만난다는 거지. 이 평면에서. 자, 이 그림의 뜻을 잘 이해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수학식을 얻는 것이고 원리는 사실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했던 거와 똑같다. 자, 요 정도 일단 이해를 합시다. 요게 평면인 이유는 이게 x의 차수가 전부 다 1차식이어서 그래. 요게 1차식, 요게 1차식이면 평면이야. 이게 만약에 나중에 이게 2차식이 되잖아? 그럼 이게 휘어진 난리니어한 수학식이 되는 거야. 지금 이건 1차식이기 때문에 리니어한 함수여서 리니어 펑션이어서 이게 스트레이트로 계속 뻗는 성질을 가진 그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구하려고 한다. 즉 A1, A2, B를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그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도 결국은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를 씁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일반화시킨 용어는 이거를 우리가 오디너리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라 불러요. 나중에 보면 오디너리 말고 또 다른 무슨 또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그냥 이게 없어도 돼. 이 말 안 써도 돼요. 우리가 이때까지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오디너리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였습니다. 일반적인 평범한 이란 뜻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리그레션의 코에피션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x 앞에 있는 개수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때 오디너리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를 쓰는 거다. 결국 무슨 얘기냐? 원래 신이 알고 있는 수학식에 의한 어떤 y 값이 있을 거고 이건 내 손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y 햇이라고 하는 수학식을 만들어내지. 어떻게? 실제 베타는 모르고 베타 햇이라는 걸 내가 다 추정해가지고 수학식을 만들어서 찾아낼 거야. 목적은 이 y와 y 햇의 차이, 이게 작으면 좋겠어. 근데 이것도 이제 양수 음수니까 2승을 다 더해서 미니멈으로 최소화시켰으면 좋겠어. 그거 하려고 하는 거죠. 자, 2분의 1은 조금 이따가 내가 설명할게요. 자, 요렇게 해놓고 그럼 얘는 다시 얘는 뭐야? 이 얘가 정확하게 말하면 요렇게 괄호를 하나 쳐야 되네요. 내 괄호를 안 쳤네. y 햇 대신에 요걸 지금 집어넣은 거야. 요 괄호를. 그래서 그거 빼서 하는 거죠. 자, 아까하고 마찬가지. 자, 이거 괄호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왜 부호를 보니까 괄호가 있어야 돼. 자, 그래서 내가 y하고 x 뭐 값들은 내가 다 가지고 있어. 내가 모르는 건 베타 0 햇, 베타 1 햇, 베타 2 햇 이런 것만 몰라. 그럼 다시 편미분 하는 거야. 자, 그럼 여러분 이거를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이 2가 즉 이 앞에 있는 2가 미분을 하면 앞으로 오거든. 그러면 이제 수식이 복잡해지니까 미리 여기다가 2분의 1이라고 써놓으면 이 미분할 때 2가 앞으로 와가지고 상쇄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로 변하니까 수학식이 간단해지겠지. 그래서 2분의 1 적어놓은 거야. 이 별거 아니고. 오케이? 그래서 이게 없는 수학식을 미니마이즈 하는 베타 0 햇부터 베타 d 햇을 찾는 거나 여기 2분의 1 적어놓고 이것을 최소화하는 이걸 찾는 거나 똑같거든. 자, 그래서 적어놓은 거야. 됐죠? 일종의 트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뭐 별거 아닙니다. 자, 방금 제가 이제 원리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고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다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사항은 사실은 제가 이 좀 참고 사항이에요. 아주 이론적으로 수학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면 이제 매트릭스를 이용하는 어떤 그 답을 찾는 방법도 알 텐데, 지금 여러분 매트릭스를 가지고 연산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을 거니까 그냥 참고 삼아만 한번 보세요. 자, 이걸 뭐 하자는 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즉 여기가 뭐 예를 들어 여기가 뭐 할까, 우리의 관측지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x1, x2, x3, x4 이런 게 몇 개가 있냐면 D개가 있다 봅시다. D개가. 자, x1부터 xd까지 있다고 한번 해보죠. 그 다음 이게 이제 나의 관측지란 말이야. 관측지가 여러 개, 몇 개 있다? 자, n개가 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걸 매트릭스로 표현할 때는 이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일단 앞에 1이라고 하나 더 붙여놨어. 이걸 왜 더 붙였는지 좀 이따 설명하고요. 그 다음 그때의 뭐 학생의 성적, 그 값이 여러 개 있을 거니까 이 y로 쭉 만들었다. 그럼 이건 n by 1 벡터가 되겠고요. 요거는 n by d 플러스 1 매트릭스. 자, 행은 n개, 열의 개수가 d 플러스 1개겠지. 1까지 했었으니까. 자, 이렇게 딱 정의를 해 놓으면 우리가 구하는 y hat이라는 건, 예측값이라는 것은 우리가 x 가지고 예측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까 지금 제가 무슨 얘기냐면, y hat은 예를 들어서 베타 1 hat x1 더하기 베타, 자, 여기서부터 합시다. 베타 0 hat 더하기 베타 1 hat x1 더하기 베타 2 hat x2 더하기 더하기 베타 d hat xd. 자, 요렇게 예측을 할 거거든. 자, 그래서 첫 번째 이놈은, 자, 요 수학식이 어떤 거냐. 자, 얘가 어떤 거냐면 베타 1 hat. 얘가 어떤 거, 베타 0 hat이고요. 얘가 베타 1 hat. 얘가 베타 d hat을 요 안에 나중에 우리가 집어넣어서 1 곱할 거야, 매트릭스를. 그래서 매트릭스의 연산은 여러분 아실 텐데, 행과 열을 곱하는 거죠. 자, 여기는 x1, 여기는 x2, 여기는 xd니까 요거, 자 보세요. 요거 곱하기 요거, 그 다음 요거 곱하기 요거 더하기 별표 이거 곱하기 이 별표 뭐 할까? 역삼각형 곱하기 여기 있는 역삼각형. 이렇게 좀 순서를 곱하는 거죠. 그 결과가 이거다. 즉 이 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렇게 될 텐데,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걸 궁금해하는 거잖아. 이게 뭐냐? 이걸 찾아야 되는 거죠. 베타 0 hat부터 베타 d hat까지 다 찾아야 되거든. 그걸 어떻게 찾는다?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로 찾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우리가 최소화 시키고 싶은 그 수학식을 이렇게 적을 수 있다고, 매트릭스의 연산으로는. 그래서 뭐 트랜스포즈, 전치 행렬을 구하는 노테이션도 나오고 하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걸 해놓고 매트릭스를 이용하면 편한 게 뭐냐, 미분을 여러 번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매트릭스로 한 번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베타라고 하는 매트릭스로 이것식을 미분하면 결과가 이렇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0이라 놓자는 거지. 그래서 이 0을 0이라고 놓는 것을 만족하는 베타 햇을 찾으면 돼. 그러니까 요 값이, 요거를 미분하면 이게 되는데, 이게 0이라고 우리가 놓을 거니까 이거 이렇게 전개하고 전개해서 풀면 이렇게 되고, 여기서 나는 요것만 궁금하니까 요걸 1로 넘기고 요거를 이렇게 나눠주면, 나누어준다라는 얘기는 매트릭스에서는 역행렬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역행렬을 구해서 이런 깔끔한 수학식이 만들어진다. 아주 유니크하고 아주 익스플리시트한, 즉 명백한 솔루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거냐,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거지. x의 트랜스포즈, 아까 x가 여기 이게 x잖아. 트랜스포즈라는 것은 행과 열을 바꾸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눕게 돼. 그 다음 x, 그것의 역행렬 구하는 건 제가 설명 안 했어요. 그 다음 x의 트랜스포즈, 다시 x의 트랜스포즈. 그 다음에 y는 길쭉한 거 이거 있잖아. 길쭉한 거 이거.
이걸 쫙 곱하잖아. 그러면 이게 이렇게 딱 만들어진다. 그래서 매트릭스의 곱하기,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할 줄 알면 바로 답이 나온다. 즉 이 수학식이, 자 예를 들어 이 수학식이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3x1 빼기 5x2 더하기 닷닷닷 더하기 뭐 7xd 이렇게 답이 나온다는 얘기지. 자, 요까지. 뭐 꼭 알아야 될 건 아닌데요. 수학에서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좀 간결하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 그 정도만 그냥 참고 삼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오늘 리그레션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수학의 개념, 즉 미분이란 개념, 뭐 도함수, 저기 partial derivative, 편미분이란 개념. 그 다음에 우리가 mean square error를 최소화시킨다. 그리고 우리는 simple linear regression의 확장형인 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했던 얘기는 사실 통계학 수업의 일환 연장이었어요. 그래서 통계학에 기반을 둔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이 어떤 것이다를 한번 복습하는 거였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